라이브 독일 취업 이민 질문 드립니다. 현님이라는 분께서 올려주셨어요. 30대 초중반 싱글이며 IT 스타트업 근무 중입니다. 3년차, 2, 3년차. 현 회사에서 얕고 다양하게 접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원래 그 주니어급 경력에서는 이제 뭐 사람마다 뭐 다를 수는 있긴 한데, 내가 정말 잘하고 뭐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바가 아주 명확하다. 나는 무조건 뭐 회계사가 될 거야. 나는 무조건 뭐 재무 관련된 전문가, 금융 전문가가 될 거야. 뭐 변호사가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이렇게 아주 명확한 목표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그걸 어렸을 때부터 깊게 파면은 좋아요. 근데 나는 하여튼 뭐 빅테크에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 기회가 되면은 뭐 그쪽에서 뭐 하여튼 커리어를 키우고는 싶은데, 내 주특기 필살기가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 얕고 다양하게 접하면서 일하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기업보다 이런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접하다 보면은 실제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떻게 매출을 내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어떻게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켓을 확장해야 되는지를 온몸으로 직접 느낀다는 거예요. 말단 직원이라도. 그래서 요새 보면은 무슨 있잖아요. 뭐 민희진 뭐 이런 분 있잖아요. 그분 뭐 자기 무슨 노예 계약했다고 하지만 연봉이 뭐 수십억이잖아요. 뭐 스톡옵션 뭐 이런 거 이런 거까지 다 활용하면은 뭐 몇백억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게 가능하느냐? 그분은 아주 뭐 SM이나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 초창기에 어디 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정말 뭐 체계도 없는 그런 회사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밑바닥부터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이런 기획사가 본격적으로 돈을 잘 벌기 시작한 시대에 그분은 그걸 밑바닥부터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한 경험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분이 SM 출신인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 SM 출신인데 이제 다른 기획사에서 뭐 어마어마한 조건으로 스카웃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손해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내막은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자, 그분이 그런 옛날로 치면은 뭐 정말 요즘 얘기로 치면은 조소 기업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연예 기획사가 옛날엔 다 조소 기업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데들 태반이고. 그런 데서 밑바닥부터 일하면서 어떻게 신인들을 발굴해가지고 뭐 연습시켜가지고 데뷔시키는가, 이거를 여러 번 반복했을 거 아니에요.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똑같다는 거예요. IT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앱 서비스, 저런 앱 서비스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대기업보다 이 경력이 해외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더 쳐주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막상 이분이 어디 뭐 삼성전자, 현대 뭐 자동차 이런 데 들어갔다고 쳐봐요. 초반 1년, 2년, 3년 차에 뭐 대단한 업무 했겠어요? 무슨 뭐 현대의 무슨 뭐 제네시스 새로 런칭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겠어요? 아니면 무슨 뭐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뭐 갤럭시, 지금 요새 뭐죠? S24 이 정도 나오나? 그거 런칭하는데 뭐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복사나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거 듣는 분들이 뭐 또 그렇다고 뭐 나보고 조소기업을 가라는 거야? 뭐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하시되, 그런 허접한 회사의 경력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굉장히 뭐 100만 불이 뭐예요? 1000만 불짜리 무슨 뭐 억만 불짜리 경험이 될 수도 있으니, 모든 경력과 경험은 소중하다. 특히 젊었을 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어렸을 때 하는 뭐 고생은 뭐 사서도 한다는 둥. 그게 이제 뭐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 나보고 뭐 어렸을 때 개고생을 하라는 얘기냐, 무슨 뭐 아프니까 뭐 청춘이다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거 되게 싫어하는 말이라면서요,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게 있다. 지금 20대 30대에 그렇게, 그 민희진 씨가 옛날에 SM에 처음 들어가서 굴르기 시작할 때가, 조소기업에서 굴르기 시작할 때가 20대 뭐 한 중반 뭐 후반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캐치를 해야 돼요. 그냥 뉴스에 가십이 나오니까 뭐 나는 민희진 편, 나는 뭐 누구 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 나이에 여성 싱글로서 뭐 몇십억, 몇백억
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이걸 곰곰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무튼 또 이게 정작 질문하신 내용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무튼 20대 중후반 경력도 있습니다만 중간에 다른 공부, 일, 인테리어, 영상 등으로 진로 방황을 해서 의미 없는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아니에요. 의미 없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이게 막 일관되지는 못했겠지만 인테리어는 공부하다 말았고 영상, 미디어 파사드 이게 뭐죠? 제가 잘 뭔지 모르겠네요. 몇 달 일하다가 회사와 맞지 않아 그만뒀습니다. 우울증, 경증, 만성으로 상담 2년 정도 받았고 최근 종료했습니다. 자주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막상 준비도 자신이 없어서 따로 이력서, 포트폴리오도 잘 준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업데이트를 이거 링크드인 업데이트하는데 엄청난 시간 드는 거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지방 국립대 H+ 이거 독일에서 학력이 인정된다는 의미예요. H+.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고 학점은 4.1. 4.5 만점에 4.1 굉장히 좋아요. 1, 2학년 때는 재미있게 공부하다가 3, 4학년 때는 재미가 없어져서 진로 고민으로 억지로 학점만 채웠습니다. 그래도 학점이라도 채운 게 다행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4.5 만점에 한 2.5가 넘나 뭐 그랬었어요. 너무 공부를 못하고 안 하고 그래서 아무튼 운영체제, 알고리즘 같은 과목은 재밌었는데 네트워크는 어렵기도 하고 많이 졸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트워크가 약간 하드웨어적인 공부를 해서 이분이 백그라운드가 원래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과생도 하드웨어, 네트워크 하드웨어는 쉽진 않을 거예요. 이거 막 옛날에 그 막 전기, 물리, 전기 뭐 이런 과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에 보면 막 전기 나오고 하는 과목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성하게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네트워크는 그 정도 땅까지 막 이해를 해야 되는 막 그런 공부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저도 대학원 다닐 때 경영정보 시스템 뭐 이런 거를 전공을 했었는데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이거 괜히 잘못 신청했다가 거의 겨우겨우 학점 땄나 그래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문과생이 접근할 레벨이 아니더라고요. 하드웨어적인 거는. 그나마 프로그래밍 이런 건 차라리 쉬운데 영어는 대학생 때 이후 놔버려서 최근 공부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당시 토익 700점대였고 현재 한 B1 정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금 2,500만 원 정도. 독일, 호주도 괜찮을까요? 일단 자금으로 봤을 때 호주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이 자금으로 호주에서 뭔가를 의미 있는 시도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했는데 또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낭비일까요? 그렇죠. 석사학위 과정으로 가는 게 좋죠. 학사를 했으면. 그리고 이 학사학위를 졸업하자마자 경력을 지금 IT 스타트업을 졸업을 했고 근무 중이니까 요 경력을 최대한 심화시키는 방법을 일단은 해야 돼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석사는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고 석사 공부할 자신도 없어서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일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자신감이 없고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은 하겠다라는 의지, 뭐가 되고 싶다. 적어도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게 뚜렷해야지 어떤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같은 게 생기거든요. 어떤 공부라든가 커리어 개발이라든가 뭐 자기 개발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특정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게 긍정적인 동기가 되든 뭐 부정적인 동기가 되든 뭐 옛날에 누가 아까 뭐 민희진 얘기했으니까 뭐 방시혁 얘기하면 방시혁이 옛날에 서울대 무슨 뭐 졸업생들 그 무슨 뭐 연사 뭐 이런 걸 나가가지고 축사 뭐 이런 거 나가가지고 어떤 분노를 기반으로 자신은 어떤 그 비즈니스를 읽었다, 그 성공을 읽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뭐 무슨 뭐 SK나 뭐 이런 통신사들이 정작 저작권 다 가져가고 뭐 그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열받아가지고 내가 직접 어떤 팬 기반의 어떤 뭐 비즈니스를 해서 더 큰 수익을 내겠다 뭐 이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결국 뭐 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중간에 어떤 뭐 게이트키퍼라고 해야 되나 중간 무슨 뭐 수수료 떼가는 이런 업체들에 대한 분노가 지금의 성공을 이끌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질문을 해주시는 현님도 뭐가 긍정적으로 나는 뭐 이런 걸 공부하고 이런 분야를 어떤 뭐 새로운 뭔가를 개척을 해서 이 나라와 국가와 사회와 뭐 세상에 세계에 뭐
어떤 긍정적인 선한 영향을 끼치겠다. 뭐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돈이라도 뭐 많이 벌고 싶다. 돈 조금 적당하게 벌면서 휴가를 많이 다니면서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다. 뭔가 있던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질문 1번까지 봤을 때는 뭐가 없어요. 석사 공부를 왜 해야 되며, 뭐, 왜 내가 독일에 가서 뭘 공부하는 게 좋을지, 호주에 가서 뭘 하고 싶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필요해요. 그게 우울증하고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떤 행동이나 어떤 행위, 뭐 어떤 상태에 놓였을 때 굉장히 행복했었던 기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지속 가능한 어떤 행복을 꾸준하게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이거를 차근차근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계획이 생기거든요. 아무튼 2번 질문을 넘어가서 직장 다니면서 시간 낼 때마다 언어 공부, 포트폴리오 준비해서 독일 IT 취업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이거 당연히 그렇게 시도를 하면 좋아요. 영어 공부, 독일어 기초 공부, 영어가 중상급 이상 C1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통상 B1이에요. 근데 그 정도 영어 C1, 독일어 B1만 준비해도 만약에 이제 개발자로서의 경력이 이 스타트업에서 정확하게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공학과 졸업했으니까 개발자로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뭐 넘쳐나잖아요. 그렇게 경력 한 1, 2년 더 쌓고 독일의 IT 취업 시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좀 더 양질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한국에서 스타트업에서 지금 뭐 1년에 유급 휴가 6주 주는 데가 어딨어요. IT는 다 6주 준단 말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에. 연봉도 하다못해 한 5, 6만 유로는 준단 말이에요. 한국의 스타트업이 모르겠어요. 막 뭐 네이버 뭐라 그러죠? 네카라쿠베 뭐 이 정도면은 한 1억도 받기는 하는데 신입사원도 1억을 받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한 5, 6만 유로 이 정도 지금 알려주신 전공 경력에 뭐 개발 경력이 한 2, 3년에 뭐 컴퓨터공학과 졸업을 하고 영어가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고 기초 독일어를 할 줄 안다? 그럼 연봉 한 6만 유로 이상 취업되는 거 충분히 가능해요. 연봉 6만 유로 이상으로 취업되는 거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6만이면 지금 환율로 얼마예요? 거의 한 9천만 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한국 연봉이. 물론 싱글이니까 뭐 세금 사대보험 다 띄면 얼마 안 남긴 하는데 그게 억울하면은 빨리 결혼해서 애 낳으면은 그거 또 세금 사대보험 확 줄어들고 혜택도 더 오히려 많아지고 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당연히 2번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방법이 적절해 보이지만 부담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어떤 마인드, 어떤 내 심리적 상태가 이렇게 불안하면은 이거를 끌고 나가기가 힘들어요. 나의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의지 뭐 이런 게 굳건해야지 뭐 되든 안 되든 뭔가 끝을 볼 수 있는 뭐 이런 게 되는데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내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의지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3번,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IT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영주권 획득 후 다른 분야로 진로를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만 괜찮을까요? 건축이나 예술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 일단 영주권 받은 후에는 뭐 괜찮아요. 내가 뭘 하든 어떤 최소한의 생계는 독일 정부에서 책임져 주는 거니까. 독일 영주권을 받는 순간 뭐 하다못해 뭐 실업보험을 주든 뭐 시민수당을 주든 굶어 죽지는 않게 해준단 말이에요. 건축이나 예술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게 여기 또 걸리는 거예요. 석사를 할까? 취업을 할까? 건축을 할까? 미술을 할까? 그 전에 일단 영주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영주권을 취득할 정도의 내가 전문성을 충분하게 키울 의지, 어학을 준비할 의지, 이게 확실해야지 그 다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직 뭐 김치가 익지도 않았는데 우물에서 숭늉찬 말이 안 되네. 아직 뭔가 지금 내가 능력을 충분하게 달성하지 못한 상태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방향, 뭐 시간, 비용 이것도 꽤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떤 강한 의지로 극복해야겠다. 내가 도전해서 반드시 성취해야겠다. 이 마인드가 너무 약해요. 그냥 그래서 그게 보여요. 언어는 영어만 먼저 공부해야겠죠? 예, 영어가 일단은 우선이에요. 특히나 IT 개발자는 일단 영어를 우선하고 독일어는 뭐 그냥 곁다리로 기초 정도 드문드문 공부를 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 IELTS 아카데믹으로 해야 돼요. 제네럴로 하지 말고. 혹시나 대학원 현지에서 더 다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카데믹 위주로 공부하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요 부분을 먼저 우울증을 하여튼 최근 종료했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좀 정신을 다잡아야 할 그 필요성이 보여요. 그냥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어떤 의지가 명확치 않으면은 사실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해도 안 될 것 같고 흔히 뭐 심포도 저렇게 해봐야 뭐 독일 가봐야 연봉 많이 받아봐야 뭐 세금 사대보험 반뜯긴데 내가 괜히 노력할 뻔했네 뭐 이런 야 서울대 가봐야 뭐 별거 없대. 괜히 서울대 갈 뻔했네. 뭐 의대 졸업해봐야 뭐 의사들 요새 먹고 살기도 힘들대. 괜히 의대 갈 뻔했네. 뭐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조금 본인의 어떤 의지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어떤 계기, 어떤 동기부여 이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현대인 뭐 대부분의 한국인들 뭐 자잘한 우울증 같은 거 안 겪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원래 한국 사회가 스트레스가 워낙 심하니까. 하지만 그걸 극복해야 된다. 그걸 극복하는 사람은 서바이벌 하는 거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침몰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일반적인 생존 법칙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한국을 뜨기 위해서도 뭔가 탈출을 하기 위해서도 내가 뭔가 하여튼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을 뿌리치고 하늘로 솟아오를 작은 우물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좀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이게 하여튼 현재 요 알려주신 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